지금부터는요, 이런 딱딱한 행사 말고 정말 우리 군수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 12년간의 여러 말하지 못했던 가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 괜찮으시죠? 어떤 것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어려운 거 묻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제 군수 생활 하시기 이전에 우리 외삼촌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요. 군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건가요? 그 고군면 출신인 서울에서 수유리에서 병원을 하고 계신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여기를 완도를 내놓으셨어요. 완도를 내놓으셨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나 둘이 이렇게 영어로 회화하는 것을 보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너희 우철이 놈을 내가 서울로 데리고 가서 대학을 가르치려합니다 하고 어머님한테 말씀 드리고 그냥 그 다음날 출발해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서울로요?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니, 삼촌이 가자 할 때 그럴 때는 따라가야죠. 근데 군대에서 또 영어로 기도를 하면서 소대장을 깜짝 놀라게 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던데, 이제 영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들어볼 수 있나요? 그제 24일 날 제가 31사단을 방문해서 사단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완도에 전복 산업이 소비가 부실해서 어려운데 우리 31사단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때 31사단을 가 있으니까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31사단 2109-9896 군번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훈련소에 가서 특기란에 뭔 배짱으로 그랬는데 영어 회화를 하고 썼어요. 특기란에. 특기를 영어 회화? 어떻게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럴 때 이제 그거 일과 시간이 끝나고 오락 시간을 하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시립처리 일어섰죠. 네가 영어 회화를 잘해? 그래서 아니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어로 기도 한번 해봐.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선교사님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는 게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을 번쩍 들고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하면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라고 했더니 Hey man이요? Amen. Amen. 네. 아멘, Amen. Amen. 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군사영어반을 영어를 가르치는 육군장학 행정학교로 제가 배치가 되게 됐어요. 그 배짱 하나. 아니, 그러면 만약 군수님이 안 되셨다면 영어 교사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 막 따라다니고 그래 나서 기본적인 건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카투샤 나온 분들이 아니면 기본적인 거라도 하기가 좀 힘들 텐데 거기다 뭔 배짱을 했는지 특기라는데 영어 회화를 하고 써놓으니까 그냥 소대장이 처음에는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불러서 이럴 때 영어로 기도를 해봐 그러면 못할 줄 알았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육군장학 행정학교로 갔습니다. 네. 아니, 이 질문을 갑자기 또 왜 드렸냐면, 사실 지금 군수님으로서 12년간의 활동을 하셨지만, 만약에 군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철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을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육자이셨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아버님 따라서 교육자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자 영어 쪽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또 영어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고군면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간만 되면 신우철이 일어나서 읽어봐. 답변해봐.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를 막 챙겨주시고 읽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영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또 한 번은, 저 슬로우시티 그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으면 다음에 시장총회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얘기하러 하는데 What a beautiful light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죠. 네. 영어를 네. 모든 것이 다 밑거름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썼는데요. 네. 슬로우시티 시장총회 완도에서 할 때 그때 그 연설을 또 짧게 영어로 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영어를 하셨나요?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궁금했는데, 네. 네, 다음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를 들어보는 기회를 또 얻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몇 개 또 드릴 텐데, 이제 책 속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군수 선거에 나서기 전에 아내분께서 퇴직금의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내가 한 발 더 부지런히 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정말 뭉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군수님께 이 사모님은 어떤 존재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진도 부구주 시절인데요. 12년도니까 12년 만에 이제 퇴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행보가 완도군수 출마인데, 그때 하면은 아마 퇴직금이 일시불로 받으면 한 2억 5천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하면 일시금 8천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일주일간 둘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일시불로 해야 되나, 연금으로 해야 되나. 이거 뭐 돈은 없으니까 일시금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런데, 아내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 연금 받읍시다. 내가 대신에 발로 뛸게 연금 받읍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저기 금당을 갔습니다. 이제 생일도를 가는데 다시마를 말리고 있어요. 도로 주변에 이렇게 말리는데 거기 어리 갔다 인사하고 저리 갔다 인사하고 하는데, 저 위에 올라다 보니까 세 분이 계세요. 나는 좀 피곤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손을 확 잡더니 저 위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가면 되냐.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정말 가기가 잘했어요. 온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제안을 8천만 원 받고 연금으로 하자 하더니 그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참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보니까. 네, 아니 내가 한 발 더 부지런히 뛸게요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쵸? 만약 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기는 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은데 힘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3선 도전하셨을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사실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모두 뭐 상대편으로 뭉친다거나 SNS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여러 가지 음해 공작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2년도니까요. 여론조사를 하면 나머지 분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적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경선을 3번을 치러버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데 50표밖에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이제 탈락되신 분들이 반발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역시 힘을 주었던 사람은 참 아내였고, 그리고 저는 그때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을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줄 것이다 하고, 어떻게 그때도 둘은 나머지 분들은 캠프에 계신 분들도 이거 좀 힘들겠는데, 그런데 둘은 싱글벙글 웃고 다녔대요.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은 어떤 것이었어요?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국민들을 믿고 열심히 합시다. 네, 믿고 열심히 합시다. 그게 가장 위로가 됐던 거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좀 얘기입니다만은 그무렵에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나가면서 막 웃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들어가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 하는데 둘만 저렇게 싱글 본 거라고 다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힘을 우리 얻었던 게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네. 우리한테 큰 힘을 줬다. 그래서. 네. 에이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멘. 에이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따뜻한 말들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봤는데 국회 예산 확보 활동하실 때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요 군수님께 제발 그만 좀 오시라고 네 원성에 그렇게 자자했다고 합니다. 정말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도 들어가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우선 우리 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네.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외부 사람도 그럽니다. 완도군은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은 걸로 합니다. 그런데 6.2% 정도. 전국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따오지 않으면 국도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우리 완도입니다. 완도에서 지방세수가 얼마냐면 450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세. 그러니까 담배 피신 분들이 나는 군 재정에 일조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런 재정 규모가 돼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4년 때 우리 군이 얼마였냐면 3,500억 되더라. 근데 지금 7,300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 이상으로 뛰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450억 갖고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나 우리 국민들도 우리 완도는 그래도 재정이 좀 괜찮은가 봐 그런데 제일 열악한 데가 우리 완도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완도다. 그러니 그동안에 14년도에 3,500억인데 지금 한 7,000억이 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도 됩니다. 네, 교수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했기에 또 이렇게 완도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수님 정책에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역시나 또 해양치유 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산업도 추진을 하면서 정말 의회, 언론 질타도 많았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쟁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9년을 밀어붙이셨단 말이에요. 우선 조금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느 지자체고 다 어렵습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우리 완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완도가 노인 인구가 40%입니다. 전국 18%, 전남 22%, 우리가 39%인데 40% 가까이인데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사람이 많고 우리 완도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 완도의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업이 어렵습니다. 전복도 어렵고 지금 해조류도 어렵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국내 소비의 한계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완도의 미래를 어디다 볼 것이냐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할 때
우리 완도가 깨끗한 해양기후와 바닷물과 갯벌과 해조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해양치유다. 그렇다면 해양치유는 어디서든지 우리 완도의 그런 자원을 따라올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완도다. 그래서 해양치유 산업을 제가 유럽 출장을 쭉 다니면서 이거다라고 시작했는데 국내에서 해양치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그렇게 다니면서 설득을 시켰으나 전부 다 손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밀가라고 하는 여성사무관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군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사무관하고 여성사무관하고 과장 설득시키고 국장 설득시키고 장차관 설득시켜서 지금 오늘의 완도에 해양치유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해양치유 산업이 아니고 반드시 해양 바이오와 연결돼야 되고 블루카본과도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완도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걸 단순한 해양치유 그러니까 어디 온천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해양치유 산업은 뭘 보고 하는 거냐? 해양치유 산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녀가는 인구가 약 120만 정도인데 치유센터를 방문한 것은 뭐 13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게 입장 수익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완도를 그것 때문에 방문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또 관광하고 이럴 때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고 해양치유 산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2015년부터 했으니까 11년 됐죠. 11년 동안 줄기차게 한 것은 우리 완도의 미래 100년을 보고 한 것이다. 지금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완도의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상되십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우리 군의 주력사업인 수산업 또는 농업축산업을 살려가면서 그러면서는 미래 비전을 우리가 해양지구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끝났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또 쳐주시는데 정말 지역의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거 미래를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고요. 확고한 비전과 또 신념이 있으셨기에 11년간 달려오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이 해양치유 때문에 받았던 서름이 정말 많아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혹시나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시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해양치유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를 치유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다를 어떻게 지금 치유가 되냐, 저 넓은 바다를. 그런데 이제 해양치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해양치유로도 안 하고 해양 헬스케어 영어 써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용어를 해양치유라고 바꿔 쓰기도 했죠.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 엉뚱한 짓까지 지금 하고 있다. 해양치유가 지금 할 때냐.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미래를 보고 이거는 추진해 왔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지금은 해양치유가 뭐단 거냐 아셨던 분들이 이제는 이게 참 하기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밀어붙였던 게 좀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하시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것만큼 또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면 책에 바다 연금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연금이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일 안 해도 바다에서 돈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해양바이오, 블루카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조류를 지금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우리 군이 전국에 주도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해조류를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겠다는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도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죠. 그럼 우리 군이 여러분들이 친구는 군수가 나사를 가고 미국 에너지를 가고 또 미국의 세계 지금 WB라는 월드뱅크, 세계은행, 또 세계 자연기금 등에서 오고 NGO 단체들이 완도를 쫓아오는 게 뭐냐? 우리 완도가 중심이 돼서 해조를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기 위한. 그럼 쉽게 말하면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다 해조를 시설해놓고 돈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바다연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갖춰져 있고 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놓고 이렇게 한다면 바다에다 해조를 시설해놓고 그 해조류를 이제 기업이 탄소 중립을 이뤄내도록 기업들과 거래를 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이게 바로 바다연금, 기본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내에도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해조를 시설해 놓고 거기에서도 바다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잘해서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완도의 미래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바다 연금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네, 다행입니다. 바다 연금 얘기도 해봤고 사실 이제 국책 SOC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활동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과정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 경쟁이 거제시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게 인구 24만 도시하고요. 인구 5만인 완도군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007 작전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가 조선업이 이제 좀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지니까 대통령께서 거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너무 어려우니 이 난대수목원을 하나 조성해서 거제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는 상황인데 이럴 때 거제하고 우리하고 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냐. 그런데 이때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그때 보니까 위대하고 훌륭하시더라. 5만과 24만인데 우리가 18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정배 회장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향후들이 또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5만에 18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향후들이 나서서 이렇게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해줬고 그 다음 결정적인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여기 당시에 우리 박은재 과장도 있지만 거기 갔다가 들어갈 때는 다리가 있었는데 올 때 되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온 줄 알고 다리를 없애버려가지고 혼이 나는데 포크레인 보고 이 다리 좀 놔주라 해가지고 온 것처럼 공공증 작전을 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냥 배너 깃발을 그 평가위원들 올 때 붙이고 결정적인 것은 저기 비전망대 가서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수목원이. 그래 평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국회의원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목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를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두 군데 같이 하자. 그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영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통영의 추진위원장한테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가도록 합시다. 집이 지금 두 군데 다 해주기로 했으니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러지 말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가에 아주 열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95, 85, 95,
87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재부에서 어떤 사인이 오냐면 외청에 1,500씩 3,000억을 지원하기는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림청을 통해서 그러면 평가 결과를 빨리 발표를 해볼면서 그것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한 군데부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완도가 되고 먼저 되고 거제가 그 다음에 하는 거로 되는데 거제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은 국민들의 그 깊은 관심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전략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다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네. 이번엔 좀 도로 얘기도 해볼 텐데 사실 완도가 섬이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중에 완도 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할 때 여기에도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서요? 예. 네, 어제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님이 그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안, 완도, 여수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완도만 떨어지고 신안, 여수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국도로 승격하려고 하는데 자흥이 나타나가지고 자흥에서 고흥하겠다 이래가지고 힘들었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추진할 때 우리는 백내는 국토부만 쫓아다니면서 이거 빨리 지방도로 국도로 승격시켜 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그럼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충도의 처가인 사람이 기재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루는 권수진 백날 이렇게 국토부 갔다 기재부한테 쫓아다녀 봐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성명 발표를 해야 그래야 이게 움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다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강의도 듣고 했잖아요. 나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분을 찾아갔더니 하려면 되고 8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빨리 지방도로 국도로 승격하는데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게 이제 8군데를 관심을 갖고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8군데를 갖고 하는데 자흥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난감해버려요. 그때 자흥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이고 또 사무총장하고 당시에 그 당대표하고 아주 이 한당이 돼가지고 완도가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또 우리는 완도를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축전을 보내셨잖아요. 축하 영상을. 그 중에 한 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9차 방정식을 만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9차 방정식이 뭐냐? 1등부터 8등까지 딱 될 때를 해놓고 8등에 문제 있는가 하나 놔두고 우리를 9번째, 자흥을 10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7번까지 오케이 해놓고 8번 이것을 하면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9번이 올라오면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올라오면 그래서 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제 저기를 뭐하러 간 거냐? 저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잘 아시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그 장관님을 뵙고 왔습니다. 9월 달에 하는데 우리 완도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또 염원하는 사업들이 잘 되더라고요. 9월 달에도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네,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경쟁 상대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완도가 참 글로벌한 게 또 캐나다가
캐나다가 저희랑 경쟁 상대였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시장총회를 유치를 하는데 세계 대회를 국내 유치한다는 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았는데 이미 캐나다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이제 제가 그 영어를 한번 썼다 그랬잖아요.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아서 이 분위기를 타고 이제 저걸 가야 된다. 우리 완도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여기에 슬로우시티 연맹 시장총회 이사장님은 우리 완도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도와주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서 상을 받을 때 야, 이 분위기를 좀 전달하자.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영어로 문자를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What a beautiful night 하고 한번 해보자. 하도 못한 것이. 기세를 보여주시고 오셨네요. 네. 네, 캐나다 얘기까지 들어봤고, 네,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12년간 군수로 일하면서 제 잘한 업적들도 있지만 좀 크게 후회하는 결정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 또 반대로 홀로 밀어붙여서 이건 정말 다행이었다, 밀어붙이길 잘했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지금 제가 좀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구 감소 문제와 청년 그 유출 문제, 이걸 좀 더 브레이크를 좀 걸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제 우선 미래산업 쪽으로 그냥 그 대형 국책 사업들이 아주 주변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그 해양수산 박물관 유치할 때까지도 그렇고 미래산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더 밀어붙이지 못한 거 이것이 지금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끝까지, 그죠? 끝까지 완도군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내비쳐 주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군수님 12년 출장 거리가요, 국내 약 36만 5천 킬로미터고요, 해외로는요, 8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합치면 이게 지구 몇 바퀴 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몇 바퀴요? 3바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 쓰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게 무려 30바퀴를 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같으면 정말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도 들어놓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퇴임 후에 이렇게 정말 두 발에 불나도록 돌아다니셨잖아요. 퇴임 후에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우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0바퀴를 왜 들어? 들어야죠. 네, 해주세요, 군수님. 네.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완도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나 그 다음에 국회 제일 뻔질나게 드락거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고 제일 뻔질나게 드락거린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에피소드 있죠. 여기 우리 오행철 과장 있나요? 그 서울 소장을 할 때 얼마나 뻔질나게 이렇게 다녔고 그 기재부나 그 중앙부처에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군수실에 앉아서 뭘 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소비가 안 되잖아요. 수산물 소비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게 수산물을 잘 안 먹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그럼 수산물은 뭐냐? 술을 먹었을 때 안주거리로 좋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줄지요. 수산물 소비도 줄지요. 술도 안 먹죠. 그러니까 갈수록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소비는 국내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외국 수출밖에 없다. 그러려니까 외국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시작이 LA부터 시작을 했고
중앙부처를 이렇게 번질나게 다녔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구를 30바퀴 돌았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그런 이유들이 다 있었군요. 그러니까 두 발을 안 뛰실 수가 없었던 거네요. 네. 근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달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12년을 이렇게 다니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완도군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하셔서 질문을 놓치신 것 같아요, 군수님. 퇴임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질문이었거든요. 저희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예.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이셨어요. 개인의 삶으로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출신이 어천지도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천지도소 시절에는 우리 어민들하고 정말 좀 밀착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해 왔거든요. 그래 거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노 하는 게. 언제 와서 포자 좀 뿌려주세요. 그럼 예. 그리고 언제 와서 좀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럼 예. 그런데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 시절에는 노골한 게 없어. 다 오케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지난번 그 민선 8기 선거 때 제가 놀랐습니다. 40%에 가까운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 어떤 여론조사를 돌려도 40%가 무너질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냐? 그 전에 내가 어촌지도소 시절에 같이 막 성격 부딪히고 이렇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까 우리 수산업경영인에서 감사표 줬으면 옛날에 다 같이 정말 완도 수산을 이끌어 갔던 그런 분들인데 저는 앞으로 또 그거 하려고 그래요. 다니면서, 예,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현안 사항을 좀 살피고.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녀분들이 원하셨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래요. 잠깐 들어볼까요? 자녀분들은 뭘 원하셨어요? 오, 어떻게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군수님? 예, 법적으로는 6월 30일이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액 일자를 좀 잡아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뭘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뭘 하나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 소식이 오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족과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동안에 제일 고생했던 아내하고 먼저 가고 양보하실 거죠, 자녀분들? 네. 그 다음에 자녀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네, 우리 가족들과 한 번씩 가는데 여기 바빠서 못 갔으니까 퇴임하고 1차적으로 아내하고 하고. 두 분이서 어딜 가장 가고 싶으세요? 국내 안 가본 데 한번 서울 둘러보려고 그래요. 두 손 잡고 아까 내려오실 때도 두 손 잡고 꼭 잡고 내려오셨잖아요. 네. 네.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교수님. 네? 표현은 하라가 있는 거잖아요. 표현하라고요? 네, 표현해주세요, 교수님. 여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든든히 옆을 지켜주신 분들 중 정말 든든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국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2년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에 12년을 저를 믿고 이렇게 해주셨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무튼 지난 12년 동안에 정말 저를 믿고 많은 관심 갖고 지지 소문 보내주시고 해서 정말 우리 완도가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간의 수건 사업들이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완도 고흥간 해양 관광도로, 노화 소환 연도교 이런 것들은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란대수목원과 또 국립수산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또 완도로 오게 됐는데, 이런 대형 전부 다 순국비죠. 그러니까 약 4천원 200억 순국비로 이런 사업들을 끌어오게 됐는데, 이 뒤에는 아주 우리 정말 우리 훌륭하신 국민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았으면,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결코 이런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위대하신 우리 국민들이 밀어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여기 국민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또 우리 군수님 이렇게까지 힘이 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여기 모두 계셨던 거네요. 네. 약간 눈물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눈물이 살짝 그렁그렁하신 것 같은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어떤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어떤 걸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저한테 제안을 온 게 대학에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규모 있게, 특히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석자 자리를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여기서 강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와 블루카본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정책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달라. 어젯밤에도 좀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이건 비단 완도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해양 치유나 해양 바이오나 블루카본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서 그러면 대학과도 이렇게 연계해서 해나가면 앞으로 완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블루카본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옛날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과 아주 더 다가가고 싶다. 예. 그때 여러분들 많이 저 가면 반갑게 해주실 거죠? 저 금담도 가고 세민도도 가고, 이번에 제가 외딴섬으로 많이는 못 가고 소안 횡간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두 군데. 네. 청산 거기가 모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저기 곳곳에 더 가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실 계획이신 거네요. 예, 주로 섬도 많이 다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서대전 중요성을 우리 인식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불철주야 정말 두발 어디 간다 싶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니셨는데, 그래도 쉼을 좀 찾으시면서 네 다니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하고도 시간 많이 보내주시고요, 군수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수님이 앞날에요, 정말 더 많은 영광, 또 사모님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라는 의미에서요, 더 크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it's only seed.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afraid of waking that never takes the chance. It's the one who won't be taken, who cannot seem to give, and the soul afraid of dying that never learns to live.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long, and you think that love is only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Just remember, in the winter, far beneath the bitter snows, lies the seed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